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체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색이나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아직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숫자를 세거나 덧셈, 뺄셈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교구와 같은 구체물을 활용하면 개념이나 원리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일찍부터 가베, 프레벨, 몬테소리와 같은 교구 프로그램을 자녀에게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부모야 비싸게 주고 산 교구들을 아이들이 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쉽게도 교구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더 이상 활용 방법이 없는 교구들도 많지요. 특히 영재들은 하나의 교구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계속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에 영재의 책가방 그 5번째 시간에는 영재들이 흥미가 떨어지거나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하여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교구들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들이 수학교구를 새롭게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 만들기입니다. 보통의 수학교구들은 이미 정해진 미션 카드를 다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 풀기라는 수동적인 활동에서 문제 만들기라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교구의 활용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플레이팩토의 픽셀은 한정된 블럭 조각으로 5×5 정사각형을 규칙에 따라 채우는 교구입니다. 들어있는 50개의 문제 카드를 다 풀고 나면 새롭게 문제 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우선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5×5 형태로 그립니다. 그 위에 마음대로 블럭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블럭을 하나씩 빼가면서 적당한 자리에 같은 색의 숫자를 써넣습니다. 문제 완성! 영재들이 수학교구를 새롭게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만들기입니다. 보통의 수학교구들은 단순한 형태의 도형이나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교구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소마 큐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마 큐브는 3개와 4개의 정육면체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7개의 입체 블럭으로 이루어진 교구입니다. 보통은 이미 만들어진 교구를 구입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들어 활용하면 제작 과정에서 교구의 구성 원리나 그 속에 담겨진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는 목공풀과 쌓기나무만 있으면 됩니다. 쌓기나무에 목공풀을 붙여 7개의 조각을 직접 만드는 것이지요. 소마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재들이 수학교구를 새롭게 활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문제 바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 만들기에서 조금 확장된 방식인데요. 교구를 사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새로운 블럭을 추가하여 교구 활용 방법 자체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픽셀이란 교구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동일한 활용법은 점점 지겹기 마련입니다. 픽셀에 들어있는 조각들을 다 모으면 2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5 정사각형을 미션 카드로 쓰다 보니 늘 4칸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블럭이 생기지 않도록 밑판 자체를 바꾸거나 5×6의 형태로 바꾼 후 칸을 하나 비우는 형태로 바꾸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영재들이 수학교구를 새롭게 활용하는 네 번째 방법은 다른 교구와의 콜라보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교구가 있다면 둘을 묶어서 같이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하나의 교구가 재탄생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교는 도형이나 공간 지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구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는 결을 같이 하는 비슷한 교구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하트 퍼즐이 있습니다. 7교가 정사각형을 7개의 조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 하트 퍼즐은 하트 모양을 9개의 조각으로 분리한 것이지요. 보통은 둘을 각각 활용하여 모양 만들기를 하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크기나 비율이 동일한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둘을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교구처럼 사용해보세요. 두 퍼즐을 따로 활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수명이 다한 교구들을 되살리는 영재들의 수학교구 활용 팁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문제를 직접 만드는 능동적 활동이 중요하다. 둘째, 기존에 있는 교구를 직접 다시 만들면서 개념이나 원리를 익힐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교구 활용 규칙을 변형하면 교구의 활용폭이 넓어질 수 있다. 넷째, 비슷한 유형의 교구들을 묶는다면 새로운 교구로의 재탄생이 가능하다.
영재들의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발전합니다. 아이의 방에서 혹은 창고에서 자고 있는 교구들을 새롭게 깨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재의 책가방 송쌤이었습니다.